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가짜 구인 공고가 실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 산업 붐은 끝났고 이제는 숙취가 왔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흥미로운 주제, 바로 가짜 구인 공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구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구인 공고가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채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열심히 지원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못 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가짜 구인 공고란 무엇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많은 구인 공고가 실제로는 채용할 의도가 없는 유령 일자리라고 합니다. 고용 플랫폼 그린하우스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에 게시된 일자리의 약 20%가 실제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공고가 왜 올라오느냐고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회사 이미지 관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재풀 확보 필요할 때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재를 미리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규제 준수 특정 직무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구직자들의 고충. 이런 가짜 공고는 구직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실제 사례로 카네기 멜론 대학을 졸업한 세레나 다오라는 분이 소개되었는데요. 그녀는 무려 260개 이상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하거나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면접과 과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결국 그녀는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즘 채용 시장에서는 단순히 지원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킹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셋째, 가짜 공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플랫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최근 구인 공고에 검증됨이라는 태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그가 붙은 공고는 실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고입니다. 그린하우스 이 회사는 구직자에게 반응하는 회사의 반응성, 배지를 부여해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원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시 날짜 확인 공고가 몇 달 전에 올라왔는데 여전히 열려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 웹사이트와 비교 인디드와 같은 구인 게시판에만 올라온 공고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회사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세요. 직접 문의 공고가 진짜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결론.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가짜 구인 공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구직자들에게는 단순히 많은 공고에 지원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고를 선별하고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 산업의 현재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법원 산업은 끝없이 성장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과잉 공급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법원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국 법원 산업은 한때 호황을 누리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팬데믹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면서 주류 소비가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법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술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더 저렴한 브랜드로 바꾸거나 아예 음주를 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만 방지 약물과 대마초, 그리고 무알코올 음료의 인기가 법원 수요 감소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원 산업이 직면한 문제. 현재 법원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요 감소 IWSR에 따르면 미국 위스키 판매량은 2023년에 1.2%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9개월 동안 무려 4%가 줄었습니다. 과잉 생산, 특히 켄터키 지역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미래 수요를 예상하고 대량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현재 기록적인 양의 숙성된 버번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만 켄터키에서 320만 배럴의 버번이 생산되었고 숙성된 양은 무려 1,43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가격 하락한 때 2,000달러에 팔리던 버번 배럴이 이제는 900달러에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덴버에 있는 더 패멀리 존즈 증류소의 수석 증류자는 이제는 전화 두 통만 걸면 팔리던 시절이 그립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셋째, 추가적인 도전 요인 관세. 법원 산업의 또 다른 위험 요소는 관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정으로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관세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 협정이 3월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만약 관세가 다시 부과된다면 미국산 위스키 수출이 어려워지고 판매되지 못한 재고가 국내로 돌아와 공급 과잉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켄터키 증류업자 협회 회장은 관세는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넷째, 소규모 증류업체 위기. 대형 업체들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소규모 증류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폐업 증가. 미국 수제증류소 협회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소규모 증류소 폐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 덴버에 있는 더 패멀리 존즈는 생산을 줄이고 직원 24명 중 2명을 해고했습니다. 재고 압박. 유통업체들이 팬데믹 당시 확보한 재고를 소진하면서 새로운 주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증류업체들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병입 및 포장 서비스에 집중. 노스캐롤라이나의 서던 디스틸링은 위스키 생산 대신 병입과 포장 서비스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5째, 법원 산업의 미래 기회는 남아있는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몇몇 업체들은 여전히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의 BARDSTOWN 법원은 2023년 말에 새로운 증류기를 추가하고 2024년에도 모든 생산 용량을 계약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 산업의 위기와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산업이 과잉 공급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은 미국 법원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